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우입니다. 최근에 코로나에 걸리는 아이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아이들 부모가 제일 고민하는 것은 열이 나는 겁니다. 고열이 나서 고민하고 해열제를 사용해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고민하고요. 열이 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것도 역시 고민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열이 날 때 부모가 주의할 것과 일반적으로 주의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는 지난 봄 코로나 대유행할 때 중요한 내용들을 거의 다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아래 댓글란과 설명에 링크를 붙여드리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걸린 경우 증상에 따라서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증상이 가벼우면 약을 먹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기침을 하면 기침약 먹고요. 콧물 나면 콧물약 먹고 열 나면 해열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의 경우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감기랑 같은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바이러스 치료 같은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흔히 바이러스 질환에 사용하는 항바이러스제 같은 것은 특별하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유행하는 오미크론의 경우 코로나에 걸린 아이들의 경과가 열감기랑 비슷하게 앓고 넘어갑니다. 심하게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는 감기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질환인데 열이 날 때 열이 3일에서 5일 정도 나는 것이 드물지 않습니다. 39도 이상, 40도가 넘는 고열이 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근데 열 떨어지면 되게 크게 많이 아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며칠간 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없는데 열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는 열성 경련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이 나는 병원 겁내도 열을 겁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걸린 경우 지금도 많은 부모들이 낮에 소아과 진료를 받고도 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해열제를 먹고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고열이 난다고 밤에 응급실을 다녀온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고열이 나서 열성 경련을 한다면 응급실을 갈 수 있지만 고열이 난다고 열 그 자체가 겁이 나서 응급실로 가는 것은 부모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아픈 아이들에게는 더 고생되고 다른 병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되고 해줄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고열 난다고 응급실 가면 애도 고생, 부모도 고생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든 감기에 걸리든 고열이 날 때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서는 부모도 미리미리 공부하시고요. 해열제 사용하면서 집에서 버티는 것이 아이도 고생을 덜하고 부모도 고생을 덜하는 겁니다. 아이 컨디션이 중요하지 열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열이 40도가 넘어도 열 그 자체가 위험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고 열성경련할 수 있기 때문에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해열제를 사용해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경우 해열제 한 가지를 최대 용량을 먹이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열제는 정량으로 정해진 간격으로 먹이면 안전한데 열이 겁난다고 해열제 먹을 시간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또 먹이거나 다른 해열제를 부모 임의로 번갈아 가면서 먹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열나는 것과 해열제 사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붙여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걸려서 열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열제 먹고도 열이 펄펄 나더라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증상이 없다면 고열 난다고 응급실 가는 것보다는 해열제를 충분히 사용하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이에게도 더 좋습니다. 물론 위험한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바로 소아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위험한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증상인데 집에서 격리하고 증상에 따른 약을 의사에게 처방받다가도 다음과 같은 증상이 생기면 바로 소아과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거나 숨쉬기 힘들어하거나 가슴이 쑥쑥 들어가는 경우는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물을 잘 삼키기 힘들어하거나 소변을 잘 보지 않고 탈수 증상이 보이는 것 역시 좀 곤란합니다. 입술이나 얼굴이나 손톱이 창백해 보이거나 파랗게 보여도 이건 좀 곤란한 증상입니다. 아이 기운이 없어지면서 힘없이 축 늘어져 보이는 경우도 곤란하고요. 깨워도 잘 깨지 않고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도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복통이 심하고 아이가 의식이 흐려 보이고 가족을 잘 알아보지 못하거나 잘 걷지 못하거나 경련을 한 경우, 이런 경우도 좀 곤란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의사가 볼 수 있으면 바라보시고 그게 안 된다면 119 연락하거나
소아과 의사에게 일단 연락은 해서 아기의 상태에 대해서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아기들의 경우 여기에 달래도 달래지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계속 오는 경우도 바로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고열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고열은 위험한 증상이 아닙니다. 고열과 다른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위험한 증상이 있을 때 고열이 문제가 되는 것이, 고열 그 자체만 가지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부모들은 걱정되지만 아이들의 경우는 고생하더라도 되게 문제없이 해열제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열 떨어지면서 되게 좋아지게 됩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아이들이나 아기들은 어른보다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기들은 말로 의사를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모가 제대로 열에 대해서 잘 모르면 열 난다고 한밤중에 응급실 찾아다니다가 정말 고생할 수 있습니다. 열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코로나를 조금이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란과 댓글란에 링크를 붙여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좀 읽어두시면 코로나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열 난다고 응급실 뛰어가지 마세요. 그럼 고생만 합니다.